연자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딸 민지가 손을 뻗으며 뭔가를 말하려는 꿈이었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입술만 바삐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민지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연자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너머로 새벽의 푸른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환경 NGO에서 일하던 딸 민지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쇼크로 세상을 떠난 후 연자의 하루하루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환자의 죽음을 지켜봤지만 자신의 딸을 떠나보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연자는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가을을 좋아했는지 그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연자는 흠칫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간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을 열자 사위 임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한의사인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또 왔네. 어머님 건강 챙기러 왔죠. 민지가 없으니 제가 더 자주 와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지만 연자는 왠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딸이 떠난 후 우울증에 빠진 자신을 위해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사위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새로운 한약을 가져왔어요.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임재혁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 집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딸과 결혼한 지 2년. 하지만 민지가 떠난 후에도 그는 꾸준히 연자를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잠은 좀 주무세요? 글쎄, 연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들기가 힘들어요. 자도 민지 생각에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혁은 조용히 다가와 연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나가실래요? 연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로? 정한사라고. 산 중턱에 있는 절이에요. 민지가 살아있을 때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던 곳이라. 순간 연자의 시선이 임재혁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정한사에서 활동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민지가 거기서 무슨 일을? 네. 사찰 주변 산림 보호 활동을 했었어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나요? 재혁의 눈이 연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연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어머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요. 임재혁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정한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연자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연자는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볼게. 민지가 좋아했던 곳이라면. 차 안에서 임재혁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지와의 추억. 그녀가 얼마나 환경보호에 열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정한사의 아름다운 단풍에 대해서요. 민지는 항상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고. 연자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자기 일하는 게 엄마한테는 더 중요했는데.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더 자주 만났어야 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굽이굽이 오르는 길을 따라 차는 정한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정말 좋아했을 풍경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정한사는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방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찰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승광전 앞에 도착하자 임재혁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요. 민지도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연자는 천천히 대승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웃음, 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열정적인 눈빛. 제발 민지가 좋은 곳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옆에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니 나이 지긋한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 노승은 연자에게 살짝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딸아이가 이곳에서 활동했다고 해서요. 노승은 잠시 연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연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외부의 사위분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무언가 말하려다 주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종이에 무엇인가를 쓰시더니 그 종이를 접어 연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혼자 계실 때 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열지 마십시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연자는 종이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승광전을 나오자 임재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잘 하셨어요? 그냥 민지 생각하면서. 연자는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노승이 준 쪽지가 주머니 속에서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연자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를 믿지 마세요.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연자의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벽을 짚 서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는 누구? 임재혁을 말하는 건가요? 공포가 연자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임재혁을 피해 사찰 출구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연자는 운 좋게도 관광객을 내려주고 돌아가려는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아줌마,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시내로.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백미러로 임재혁이 황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택시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연자는 쪽지의 내용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임재혁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집에 도착한 연자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진실을 찾아줄게. 연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의 방에 들어서며 연자는 딸이 남긴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연자는 잠시 문가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지가 쓰던 책상, 침대,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환경 캠페인 포스터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연자는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필기구와 메모지들,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자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자의 눈이 녹색정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에 멈췄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사진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열자 금구화학 불법 폐기물 처리 증거 자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자는 천천히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문서에는 금구화학이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인근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상세한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증언, 분석, 데이터까지. 민지는 이 모든 것을 수집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파일은 금구화학의 CEO 임종우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연자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임종우, 임재혁. 왠지 모를 연결고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임재혁이었습니다. 연자는 급하게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자는 민지가 남긴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딸이 금구화학의 환경 범죄를 추적하며 위험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더 뒤지던 중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는 민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혁, 오빠가 이상해. 한약재 연구실에 몰래 들어갔더니 그 뒤로는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연자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민지가 무언가를 발견했지만 기록을 마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이어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끼워져 있는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원, 환경부 공무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민지의 글씨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연자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하지원 씨인가요? 저는 박민지 어머니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박민지 어머니. 하지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연자는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하지원을 만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지 씨 장례식에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연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물어볼 게 있어요. 민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하지원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지 씨가 정말 알레르기 쇼크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연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지원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저를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민지 씨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지 씨가 말하길 임재혁 씨가 단순한 한의사가 아니라 환경활동가들을 제거하는 청부살인자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연자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민지 씨는 임재혁 씨의 컴퓨터에서
여러 환경활동가들의 정보와 사망 일정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혁 오빠를 의심해라고요. 마치 벼락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연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임재혁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노승의 쪽지. 제가 믿을 수 없어요. 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원은 연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자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민지가 항상 스마트워치를 끼고 다녔어요.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온 연자는 민지의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 오래된 상자 속에서 민지의 스마트워치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워치를 켰습니다.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자 민지가 사망한 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심박수가 갑자기 치솟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상 6070에서 갑자기 150 이상으로 튀어오른 그래프. 그리고 곧 평평한 선으로 변한. 이건 연자의 시선이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USB에 멈췄습니다. 민지의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연자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진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딸을 위해, 정의를 위해.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의 폴더가 열리자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문서, 녹음 파일까지. 민지가 이토록 많은 증거를 모아두었다니. 첫 번째 폴더는 한약재 연구실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임재혁의 개인 연구실로 보이는 공간. 벽면에는 수백 개의 약재 서랍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현미경과 실험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연자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 여러 명의 인물 사진 옆에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민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11월 15일 알레르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연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폴더로 넘어갔습니다. 성분 분석이라는 제목의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한약재의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연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지막 페이지의 민지의 메모는 명확했습니다. 재혁은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약재를 알고 있다. 조심해야 해. 제 안에서 무언가가 쿡 하고 떨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지원이었습니다. 박연자님, 제가 조금 더 알아봤어요. 임재혁에 대해서요. 연자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임재혁은 5년 전까지 김도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신원을 바꾼 거죠. 그리고 하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있었던 지역마다 환경활동가들의 의문사가 있었어요. 연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좀 더 있어요. 하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금구화학의 CEO인 임종우는 임재혁과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사촌 관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금구화학은 지난 5년간 환경규제 위반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증인들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하거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연자는 USB에 저장된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환경활동가들의 의문사에 관한 뉴스, 기사와 민지가 직접 작성한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모두 알레르기 쇼크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하지원 씨,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민지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지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박연자님, 임재혁이 어머님에게 뭔가 준 적 있나요? 약이나 차 같은 거. 연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임재혁이 정기적으로 가져다 주던 건강보조 한약.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있어요. 매주 한약을 가져다 줬어요.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연자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 위 임재혁이 가져다 준 한약 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한약을 검사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의학연구소에서 일해요. 비공식적으로 검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하지원과 함께 분석 결과를 받아든 연자는 창백해졌습니다. 한약에서 미량의 독성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바로 누적되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사위가 나까지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연자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바로 그때 연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임재혁이었습니다. 연자는 지원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하지원은 녹음 앱을 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어요. 연자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 많이 아프세요? 임재혁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지만 연자는 이제 그 위선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지럽고 가슴도 답답하고 자네가 준 한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안 좋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전화기로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요? 특별한 치료법을 찾았어요. 내일 함께 산에 있는지 한약재 연구소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 직접 약을 조제해 드릴게요. 연자의 척추를 타고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를 외딴 곳으로 유인해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좋아. 같이 가봐. 연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잘 됐네요. 내일 아침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자 연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연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지원 씨, 경찰에 연락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하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워요. 임재혁의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연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저 별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민지야, 엄마가 정의를 찾아줄게. 연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딸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지원과 함께 연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장치를 준비하고, 경찰의 상황을 설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독사의 독을 뽑아낼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연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연자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옷장에서 평소처럼 편안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옷 안쪽에 작은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경찰이 준비해준 특수 장치였습니다. 현관문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연자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2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0시였습니다. 임재혁은 늘 정확했습니다. 연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이제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임재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뱀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얼굴이 창백하네요. 임재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연자는 이제 그 위선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몸이 너무 안 좋네. 연자는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빼고 말했습니다. 임재혁은 그녀의 팔을 부축하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연자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자의 손이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서자 임재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가져오셨어요? 응. 여기 있어. 그런데 혹시 하지원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셨나요? 순간 연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재혁이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원. 누구지? 재혁은 잠시 연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닙니다. 민지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연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심을 피한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재혁의 운전은 늘 그랬듯 침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계산된 것처럼요. 어디로 가는 거요? 연자가 물었습니다. 정한사 근처에 제한약제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어머님 증상에 맞는 특별한 약을 만들어 드릴게요. 연자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길.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는 풍경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 모든 계획을 알려뒀고 GPS 추적 장치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자는 그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어떻게 이런 놈이 사위였는지, 어떻게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는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울창한 숲 사이로 난 비포장도로를 따라 차는 덜컹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제 연구소예요. 임재혁은 차에서 내려 연자를 도왔습니다. 연구소는 외딴 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연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울창한 숲뿐이었죠.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 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벽면 가득 한약재가 보관된 서랍, 실험 테이블, 현미경과 각종 실험 기구들. 민지가 USB에 담아둔 사진 속 그 장소가 맞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로운 한약재를 연구하고 특별한 처방을 만들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재혁은 진한 갈색 차가 담긴 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제예요. 드셔보세요. 연자는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차를 마시면 민지처럼 될 것입니다. 연자는 찻잔을 들어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특이한 향이 났습니다. 연자는 입술을 적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차로 민지를 죽였니? 질문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알고 있어. 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모든 증거를 남겼어. USB에. 임재혁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사위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가운 살인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USB라.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사라지셨군요. 연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똑바로 임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민지를 죽였어? 임재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가 환경활동가로서 너무 많은 증거를 모았죠. 금구화학과 저의 관계, 다른 활동가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연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백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임재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지가 금구화학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를 막기 위해 접근했죠. 그리고 결혼까지. 완벽한 위치에서 그녀의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었으니까요. 연자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의 결혼조차 이 남자의 계획이었다니. 민지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민지가 제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모든 정보를 알게 됐죠.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치라고? 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인을 그렇게 표현하나? 임재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업이에요. 저는 환경 파괴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내부 고발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전문가로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한약재 전문가로서 자연 성분을 이용해 죽음이 사고나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민지의 경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알레르기 성분을 이용했죠. 천천히 몸에 축적되도록 만들고 마지막에는 치명적인 양을 섭취하게 했어요. 임재혁은 연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드린 한약에 독성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연자는 공포에 몸이 굳었습니다. 임재혁이 점점 다가오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사람 목숨보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모두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임재혁이 연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차를 마셔야 해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보일 테니까요.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경찰이 연구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임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원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연자님, 괜찮으세요?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들이 임재혁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임재혁, 당신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재혁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연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민지를 닮으셨네요. 똑같이 끈질기시군요. 경찰이 임재혁을 연행해 나갔습니다. 연자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연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해냈어.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 연자는 딸의 영혼이 이제야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5개월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연자는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임재혁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지를 포함한 여러 환경활동가들의 살인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연자는 잠시 법원 계단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무거운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하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연자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재판 준비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자는 오랜만에 정한사를 찾았습니다. 그날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준 노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가 민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의문을 풀고 싶었습니다. 정한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자의 마음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나당을 쓸고 있는 노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오셨군요. 노승이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자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노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꿈에서 보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나타나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연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어서도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모녀의 사랑이지요. 노승의 말에 연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슬픔과 그 딸이 자신을 지켜준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날처럼 연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한 진실은 늘 빛을 찾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주 후, 연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민지가 일하던 환경 NGO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응대 같은 간단한 일이었지만 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연자님, 이런 제안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NGO 대표 김지석이 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민지의 상사였고 그녀를 무척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지 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요? 환경활동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단체로요. 연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지의 이름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민지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민지가 남긴 증거들로 근구하게 불법 행위가 모두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민지의 자료가 환경 운동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연자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연자는 정한사를 찾았습니다. 노승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자는 정한사의 단풍이 물든 풍경 속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문득 바람 속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민지의 영혼이 말을 건넨 것일까요? 연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따스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자는 딸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남긴 진실의 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어. 연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용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을 찾아낸다는 것을 연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민지가 그곳에서 춤추고 있는 것처럼. 연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한사를 내려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인생이 말을 걸 때 오늘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